여러분 9988-234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숫자들의 의미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앓고 3일째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9988-234라는 말이 요즘 일상어가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나이 들기 관련하여 관심이 많은데요. 하지만 바라기만 할 뿐 방법을 알게 되더라도 실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이번에 알려드리는 우리나라 고유의 장수 음식 2가지는 꼭 기억하셔서 식생활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기대 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니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노화 학문 분야의 1인자가 국내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74세의 연세에도 대학에 계시는 연구석좌 교수 박상철 교수님이신데요. 박상철 교수님은 학계에서 오랜 시간 장수의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 불려오기도 했습니다. 1980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를 이끌었고요. 현재는 전남대학교 연구석좌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시지요. 노화학 분야의 세계적 학술지인 노화의 원리 편집인 국제백세인 연구단 의장, 국제노화학 회장 등을 역임하셨고요. 국내 최초로 세계 곳곳의 장수촌을 다니며 그들의 식습관을 관찰한 결과 한국 특유의 장수하는 비결을 찾아냈습니다. 지금부터 노화학 분야의 전문가이신 박상철 교수님이 밝혀내신 한국만의 놀라운 장수 음식 2가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들깻잎입니다. 들깻잎은 해외에서 보기도 어렵고 있다고 해도 먹지 않는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 음식이자 고유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깻잎은 대한민국에서는 쌈하면 빠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는 채소이기도 하지요. 향긋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인 깻잎은 식탁 위의 명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이 풍부하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섭취하는 식재료입니다. 국내 최고 장수 지역인 구례, 곡성, 순창, 담양 등의 장수마을 주민들의 들깻잎 소비량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깻잎에는 식물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물질이라고 불리우는 생리활성 물질이 많은데요. 이 생리활성 물질인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로즈마린산이 풍부해서 항암, 항노화, 기미와 주근깨 예방하여 미백 효과에 좋습니다. 특히 들깨는 오메가3 폭탄이라고 불리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그만큼 오메가3가 풍부한데요. 일반적으로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등푸른 생선이나 연어, 참치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들깨와 들깻잎의 오메가3 함량이 이 생선들보다 약 6배나 많습니다. 오메가3는 혈관의 건강을 향상시킴으로써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이라고 불리는 나쁜 콜레스테롤 등을 낮춰 심장병 발병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평소에 집에서 생선 요리를 자주 해 드시지 못하는 환경에 계신 분이나 생선을 싫어하는 분들과 체질적으로 생선이 몸에 맞지 않는 분들이라면 앞으로는 들깨나 들깻잎을 통해 오메가3를 섭취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들깻잎 안에는 식물화합물 파이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파이톨은 암세포만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어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들깻잎의 엽록소 성분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 예방 및 소화 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들깻잎 안에 있는 로즈마린산은 뇌신경을 보호하여 치매 예방에 좋고 루테올린은 기침, 콧물, 재채기 증상과 알레르기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K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들깻잎에는 다른 채소들보다 월등히 많은 영양소가 오메가3 이외에도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철분입니다. 깻잎은 철분 함량이 매우 높은 채소로
시금치 2배 이상의 철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철분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빈혈을 예방하고 성장기 아동의 발육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철분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몸에 해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깻잎은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것이 적정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루에 깻잎 30g 정도를 먹으면 적당하다고 합니다. 깻잎 30g을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철분 양이 모두 충족되는데요. 그렇다면 깻잎 30g은 깻잎 몇 장일까요? 보통 큰 깻잎은 1.5g 정도이므로 20장 정도 되겠고, 중간 정도는 1g 정도이므로 30장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20장 이상 먹을 일은 없을 것 같으니 마음 편하게 걱정 없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깻잎은 천연 미네랄 영양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다양하고 많은 무기질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깻잎에는 칼륨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나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유의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식사 때는 깻잎 절임과 함께 들깨가루와 들기름까지 음식에 곁들여서 장수 비결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우리나라의 장수 음식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음식은 사실 한 가지가 아니고 식품군인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된장, 간장, 청국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입니다. 이 발효식품에는 비타민 B12가 풍부한데요. 비타민 B12는 뇌신경의 기능이 퇴화하지 않도록 해주고 적혈구를 만들고 보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노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타민 B12의 섭취는 주로 돼지고기, 소고기 등의 육식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우리나라 노년층의 경우 육류를 주식으로 하는 서양인들 대비 육류의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 반면 혈중 비타민 B12 농도는 정상이었으며 서양인들보다도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발효식품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박상철 교수님의 연구 결과 중 장수 음식의 중요한 성분인 비타민 B12는 원재료인 채소와 야채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요.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비타민 B12가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발효식품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이므로 꼭 기억해 주세요. 비타민 B12는 원재료 채소와 야채에는 없고 발효 과정을 거쳐야지만 생긴다는 것. 발효식품 안에 비타민 B12는 수용성 비타민의 하나로서 필수 영양소인데요. 비타민 B12가 부족할 경우 빈혈, 위장질환, 무력감, 신경계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고요. 비타민 B12의 주요 능으로는 신진대사를 돕고 신경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우리 몸에서 유전자 물질인 DNA와 RNA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적혈구의 생산을 돕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노인성 황반변성, 치매 예방, 우울증 완화 등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김치 같은 경우는 암 예방, 항암 기능성뿐만 아니라 식중 독균 및 병원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된장과 간장도 김치와 마찬가지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된장의 경우 발효 기간이 길수록 항전 이활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이렇듯 평소 쉽게 접할 수 있는 한국 음식이 장수의 핵심 비결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박 교수님은 건강한 장수를 위해서 식습관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것 또한 강조하셨는데요. 선진국 100세인의 남녀 비율은 1대4에서 1대7로 여성이 많은데 한국은 1대10으로 현저히 여성의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 남성의 경우 유난히 몸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년을 위한 3원칙을 제안하셨지요. 하자, 주자, 배우자가 그 3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하자입니다. 가만히 노년 시절을 흘려보내지 말고 뭐든지 하면서 노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장수인들의 특징은 항상 뭐든지 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움츠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좋아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주자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봉사하고 기부하며 베푸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항상 받으려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뭔가 주려고 노력하면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 보람찰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당당한 노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배우자입니다. 빠르게 격변하는 세상에서 나이가 들었다고 더 이상 배울 건 없다. 또는 배울 수 없다는 생각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내가 적응하고 배워서 준비해야만 해야 할 일도 생기고 줄 것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퇴를 하는 50, 60대를 지나서도 유의미하고 당당한 삶을 살고 싶다면 배움에 대해 주저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합니다. 70살인데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수동적으로 사시는 분이 있고 100세의 연세에도 활동적으로 스스로 주도적인 하루를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회와 선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삶과 몸은 참 정직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고 무엇을 먹었는지에 따라 내가 살고 있는 현재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조그마한 관심과 습관으로 건강을 꼭 지키시고 앞서 소개드린 깻잎과 발효식품들을 오늘 식단에 바로 추가해보세요. 시작이 반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